어느 나라라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긴 국제적 정황 속에서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전투하게 된다면 에 대한 의문이 생겨남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통칭흑표의 파괴적인 성능이 재조명되어 각종 외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는 현재 전차가 전장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 라스푸티차 때문입니다. 이는 해빙기의 토양이 진흙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전차는 해당 지형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기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K2는 험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차가 기동할 수 없는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주행궤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장압 장치를 보유했기에 대부분의 라스푸티차는 물론 거친 지형과 설원에서도 K2에게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최근 노르웨이에서 K2를 수입하기 전 최종 성능 시험 단계에서 한국의 K2가 노르웨이의 2A7 레오파드와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합니다. K2NO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NO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 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 헬기 공격도 가능한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그 자신만의 능력입니다. K2는 현수 장치에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의 세 가지 성능을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해 차량의 자세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격 명중률까지도 끌어올린 무서운 기술입니다. 거기다 목표를 탐지하여 큐에 넣고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여 자동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과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방아쇠를 누를 필요 없이 자동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기동전투 시 최고 우위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2의 강점은 이러한 우수한 기동성뿐이 아닙니다. 단순 스펙 즉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도 세계 최정상급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갑 전력을 상대할 때의 유효한 전술 중 하나로 대전차용 공격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둔하고 공격 환경이 제한되는 전차의 특성상 공격 헬기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 카모프 공격 헬리콥터의 작전 영상이 공개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K2는 고각으로 주포를 발사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를 격추할 수 있는 탄종도 갖추고 있어 전차가 대전차 헬리콥터를 파괴하는 무기간 먹이사슬을 뒤집는 상황까지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몇몇 3세대 전차도 대공 견제가 가능하지만 K2는 특유의 정밀한 레이더와 사통 시스템, 그리고 유도 능력을 통해 월등한 헬기 사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대전차 전투 시 K2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K279를 발포할 경우 그 화력은 2km 거리에서 80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하여 상대 전차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1800m 초급 포구 초속 수준으로 전차 모델로 따지자면 러시아 T-90MS나 T-14 아르마타를 격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2는 지상 전투 능력과 대공 능력 모두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2 표는 그 방어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쟁 발발 당시 관련 전문가들의 추측과는 상이하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전력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매체인 오릭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의 장비와 무기의 손실을 비교하는 자료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릭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피해는 약 1,700여 대의 기갑 전력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에 파괴된 전차는 800여 대가 파괴됐고 약 700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노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괴되거나 손상된 전차의 숫자가 상당한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라스푸티차 현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전차의 예상 진입 경로, 근처 지형이나 풀숲에 숨어 있다가 대전차 미사일로 급습하는 이른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기갑 전력을 무력화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도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K2 전차가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구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2의 방어체계는 단순히 두터운 중장갑을 두르는 것을 넘어 상부 반응 장갑을 이용하고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형태까지 갖추었습니다. 사실 현대의 전차 포탄은 이 반응 장갑에도 대응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성형 작약탄두를 이용해 반응 장갑을 뚫고 폭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K2의 반응 장갑은 이러한 이중성형 작약탄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를 이용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대전차 미사일이 K2 본체에 닿기도 전에 요격하여 폭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는 대전차용 게릴라 전술에도 강력한 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K2표 전차의 종합 성능에 대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포함해 각국의 주력 전차들을 상회하는, 즉 세계 최정 상급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 무서운 점은 K2는 아직 완전히 개발이 끝나지 않은 3.5세대 전차라는 것입니다. 현재 K2는 인공지능을 통해 8km 밖에서 적 전차를 타격하는 유도탄을 성능 평가 중에 있으며 이와 닮은 지능탄은 미국에서도 아직 개발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시 다음으로 위협받게 되는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이 폴란드를 무기체계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라며 K2 등 한국 무기 도입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의원은 푸틴이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순간의 광기가 아닌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인접국들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비상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푸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한국의 무기체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전부터 폴란드는 한국의 군사무기에 관심을 보였고 폴란드 업체에서는 한국의 현대 로템과 함께 K2PL 전차를 제작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 K2PL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더욱 그 필요성을 체감한 것이죠. 폴란드 의원은 푸틴이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순간의 광기가 아닌 오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푸틴의 야망은 아마도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면 그 인접국들에게도 영향력을 뻗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에 대비해 한국의 무기체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비상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푸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